10월 30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출발은 약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지수는 낙폭을 축소하고 결국 상승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양대지수 일대의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네, 오늘은 AMD와 알파벳의 실적을 보고 출발하는 우리 증시 부디 어제처럼 훈풍이 불어주길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정강 후약의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부담이 된 건 트럼프 재집권 시 촉발될 수 있는 관세 폭탄 이슈였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듯 싶었으나 장 막판 들어 당정이 반도체 특별법과 금투세 폐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는 말아올립니다. 양시장 상승 마감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경우 월요일에 이어 외국인 매수세가 연속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연속적으로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건 2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럼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어제 양시장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막판에 들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건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거라며 폐지 후 전면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기대감이 커진 덕분인데요. 코스피가 0.21% 강보합하면서 2617.8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0.5% 오르며 744선을 회복했습니다. 선물 역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양대 지수 모두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였고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을 모두 순매도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원자력 발전 섹터가 강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열흘도 남겨두지 않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며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등 전통적인 자원과 원전 개발을 통해 에너지 생산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에서 소형 모듈 원전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고요. 국내 관련주에도 투자 심리가 집중되면서 BHI가 5%대 S&T 에너지도 5.39%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미용기기 섹터도 상승했습니다. 국내 미용기기 기업들이 안정적인 내수 수출을 기반으로 해외 매출 비중까지 확대하며 이 매출 고성장과 수익성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은 그룹사가 차세대 보툴리늄 톡신 시장 공략에 나서고 해외 마케팅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또 지난달 2만 원대 머물렀던 주가는 어느새 3만 5천 원 위로 올라섰고요. 이 밖에 톡신 수출 기대감이 부각된 휴젤도 4%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LPG 섹터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군사시설만 표적으로 삼은 점이 확전 위험을 낮췄고 또 이란도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긴장감이 둔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동 우려가 완화되자 WTI가 6%대 폭락했고요. 관련해서 흥구석유와 SK이노베이션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장은 뉴스에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부담이 됐던 이슈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짚어볼까요? 트럼프 반도체 기업에 왜 돈 주나 불거진 미국 반도체 정책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주말 뉴욕타임즈와의 팟캐스트에서 관세 관련 발언을 내놓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실까요? 특히 반도체 지원법, 즉 칩스법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보조금 1센트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며 보조금 없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했다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거란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3대 쟁점, 그 핵심에는 주요 정책 후퇴와 관세가 있죠. 트럼프 발언에 더해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반도체 자유무역은 죽었다고 발언한 뒤 뉴욕 증시에서 TSMC가 4% 하락한 점도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40억 달러 그리고 38억 7천만 달러 가량을 투자해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5천억 달러의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 후에 약속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를 전제로 세운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에는 부담이 됐으며 불확실성에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TSMC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반도체 관세 추진은 어려울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WTO 정보기술협정과 한미 FTA를 무력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미국 대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요, 해리스가 소폭 앞서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치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요, 트럼프 당선 확률이 66.1%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차지할, 즉 레드웨이브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특히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후세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자 가상화폐주도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수혜 섹터인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일부 남북 경협 관련주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 모멘텀 이어갔는데요.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지수 상승을 이끈 재료입니다. 당정, 5대 분야 입법과제 선정, 반도체 특별법, 금투세 폐지 추진 등입니다.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총 5개 분야,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국민생활, 저출생 대응, 국민안정,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부분에서 총 28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는데요. 그럼 어제 나온 입법과제 중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폐지가 담겼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자 이는 어제장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며 장 막판 수급 유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은 정기국회를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은 당정의 의지를 호재로 인식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또 AI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지원에 나서는 AI 산업 육성법도 있고요. 해당 법안들은 반도체 전력 설비 그리고 AI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죠. 자, 이외에도 원전과 관련해서는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을 지원하는 원전산업 육성법이 포함됐고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도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도 있습니다. 즉, 섹터 키워드를 좀 정리해보면 반도체, 전력설비, AI, 원전, 딥페이크, 그리고 저출생일 텐데요. 당정은 11월 여야 합의를 거치고 합의가 된 법안은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법안이 입법 탄력을 받느냐에 따라 앞서 언급한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소식도 함께 주시해보시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장도 대비해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확인해볼까요?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적 공시입니다. 금호타이어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4% 늘어난 1조 1,150억 원, 영업이익은 45.7% 증가한 1,402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신규 공장 투자를 검토 중인 만큼 향후 실적 기대감이 더 커졌고요.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3.7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3분기 작년보다 1.9% 줄어든 1조 7,136억 원의 매출을 거뒀고 영업이익은 17.4% 감소한 1,06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생활용품과 음료 부문의 영업이익이 하락했고요. 정규장에서 약보합했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도 2%대 하락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개장 후 주가 움직임도 주시해보시죠. 이어서 고려아연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 기간 주가가 무려 76.54% 폭등을 했는데요. 오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를 열어서 경영권 방어 대책 논의에 나서는 가운데 주가는 시간 외에서 1.43%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BOJ 금융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참패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데 이어 강달러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약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오늘 일정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슈퍼엔저 재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엔화와 일본 증시에 어떤 영향이 줄지 주시해 보시죠. 또 미국에서는 GDP와 ADP 민간기업 고용지표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블랙아웃 기간을 돌입하자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선 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들의 방향성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실적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삼성 SDI는 전방 수요 부진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전망되고요. 포스코 그룹주들과 한화 시스템 등도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인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오프닝 때 더본코리아 공모주 청약 흥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약 12조 원의 공모주가 자금이 몰린 가운데 상장은 다음 달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 청약 흥행 소식부터 오늘 만나보고 11월 6일 상장 전에 한 번 더 투자 전략 체크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엇갈린 알파벳과 AMD의 실적 반응. 알파벳은 AI 클라우드 매출 호조에 시간의 거래에서 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AMD는 4분기 매출 전망이 예상을 살짝 밑돌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7%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은 오늘 어떤 실적에 조금 더 비중을 둘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